보자는 민이 번이고 왕은 심부름꾼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놈을 간첩하려고 여기저기 사실상 수상집이 개보다도 더 처음에 돌아다니는 양반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맹자입니다. 공자님은 적당하게 댕기면서 그래도 처세를 해갖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맹자님은 반대 의견 냈다고 해갖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서는 내 세상은 내가 가야겠다 해서 자기 제자 키우고 그랬던 것이 공자님보다는 훨씬 더 계획적인 하지만 백성의 주의라는 사상적 체제를 과감하게 내세워갖고 공자를 딛고 한 단계 올라서서 새로운 민본 사상 내지 일 공동체 이루는 완전히 정리했던 양반은 맹자이지 공자가 아닙니다. 단지 발상법에 관한 제안을 하셨던 분은 공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성이라고 맹자를 하지만 아성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발상법을 더 키워서 대성 무슨 양반이다. 그래서 나는 맹자는 뭐냐면 아성이라기보다는 대성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특히 근래에 들어서 일곱 선생님의 이 정몽요결은 어린애들 깨우치는 기본 이 천장은 바로 다음에 있어서 교육인 것처럼만 생각하니까 바로 정몽요결은 어렸을 때부터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워주는 정서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몽요결적 정서를 갖고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임직 인생이 비운 것이고 시간이 비운 것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쩌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몸이 마비도 되기도 하고 힘을 못 얻고 보면 이대로 가면 내가 오래 못 가지 않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진 것이 바로 맹자하고 중용도 못 뛰고 죽으면 어떨 것이냐. 그것이 근래에 들어서 제 마음을 자기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기 원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는 싼 방법을 갖지 않고 적어도 이 세상에 왔으니까 맹자하고 중용은 여러분들하고 도반들하고 끝내고 앞으로 나 없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풍토로 맨날 놓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저 마지막에 있어서 그 간절은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형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말하자면 죽음이 올 것을 전제로 해가면서 인생은 총정리하는 근본 자세가 처절은 염원이 적어도 맹자와 중용은 끝내고 죽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공부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캥기고 저것도 캥기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다시 그럴수록 다시 들어가서 그전 맹자책이 아니라 이 새로 나온 맹자책을 갖고 그전 중용책이 아니라 새로운 중용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과거의 몽골 시대에 있어서의 중용 맹자가 아니라 새로운 민본 시대에 있어서의 대동 시대에 있어서의 맹자와 중용으로 가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는 더 마지막 뼈를 가는 정성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어진 시간에 집사람 자랑 해놓고 앉아서 책 보다 보니까 요즘 조금씩 이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웜에 이것도 모르고 너무 안 죽겠네, 이것도 모르고 안 죽겠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수없이 많은 사삼경, 말 고상한 소리 했지만 실 사삼경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요소를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것은 결국은 맹자하고 중용이다 보고 싶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맹자 중용은 기본적으로 했던 대로 우선 여기서 진행해 나가도록 끝내고 그 다음에 맹자 중용은 결국은 동양 정신들을 통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위에 받다가 우리는 어쩔 것이냐, 우리 조선민족에 있어서 정치를 뭘로 할 수 있냐, 조선민족 정신으로 맹자와 중용을 다시 재정립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생각자의 한나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했다면 적어도 중국 속국으로서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국가로 성립해야 한다. 조선민족 국가의 방향을 정비한다. 내용을 주장했던 양반이 누구냐? 이성계한테다가 우리가 정신체를 우리 정신으로 해갖고 적어도 중국의 밑에 있는 통일적
중국 동쪽에 있는 모질 국가, 식민 국가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 정신으로서 아시아 하나 독립된 정신적 자주성을 가진 민족과 국가 이름을 가진 조선 민족이 갖고 있는 국가 이름을 갖자. 그것을 가지고 정립했던 것이 삼봉정도도는 조선 경국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는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조선 국가라고 하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고조선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름만 한 것지만 고조선 자체를 하지만 중국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민족국가다 하는 얘기를 중국에 대해서 선언해갖고 중국으로부터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절차를 취해서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이름 가진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삼봉정도는 조선 경국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경국전 하나를 제대로 강의하지 못하고 있는 놈 나라가 이 불쌍한 나라입니다. 말만 떠들고 지랄 발광들 하지만 조선 왕조의 그 이름 갖고 조선 경국전 얘기를 당당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뜻을 그 주장했던 삼봉정도 선생은 조선 이름 갖고 하는 정치가 더 20보다 더 인기가 올라간다 해갖고 결국은 정감독 비결 핑계대갖고 좋은 이론이다 해놓고 뒤통수에서는 이것은 결국은 이성기 왕조가 기초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해갖고 떠들어갖고 결국은 이성기 둘째 아들인 태종이 바로 정도전한테다가 책임 전가하고 겉으로는 좋아하고 속으로는 국가가 위험하다 그래갖고 결국은 세상에 우리 조선민족 정신 정립하자고 하는 삼봉정도전 몽둥이를 때리는 놈들이 바로 그 이태종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태종 아들의 셋째 아들이 새로운 정신 차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서 그래서 삼봉정도 정신을 우리가 이루게 가자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 조선 경국전이 조선족 국가 기초가 되고 대부분 유림들이 지금 전혀 기억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대로 조선 경국전 기초 위에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적 위대한 법전이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림들 웬만한 사람들 조선 경국전으로 경국대전으로 전부 혼동하고 있습니다. 말은 떠들고 경국대전 이름이 좋아서 경국대전이지 경국대전 지도를 한번 읽었던 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뭐지 있느냐 이름만 빌려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개경대법이다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하지만 경국대전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육법전서입니다. 육법전서의 전제는 뭐냐 조선조 헌법인 조선 경국전 조선 헌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조선조는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헌법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조선조 헌법전에 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느닷없이 떠들면 이상한 거 보니까 적어도 이제는 반드시 우리 지금 전남북 광주 합쳐갖고 여기다 호남 유학을 성립하냐 아냐 하고 주도권 쌈마하고 박수기 지랄도 보자 했지만 언제든지 가서 모아서 떠들랍니다. 박성모보다 결국은 조선 경국전 강의를 해라고 시켰는데 조선 경국전 강의에다가 왜 뭐냐 하면 자산 이상한 얘기 불쌍한 백성들 사이진 얘기 나왔고 어쩌지 해갖고 입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전남대학에서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법치사 강의를 만들어갖고 교수 만들어주려고 했던 저만 뒤통수 맞아보고 말하고 있어요. 박성모 대학통 쪽에 지금도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 갖고 인기 없는 강의만 해갖고 잡았지.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전부 조선 민족의 국가 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 체제, 법 규범을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시키는 심어서는 안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네가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조선 법제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는 것이 인기 있는 자산 체계를 정립하는 것보다 훨씬 국가로 필요한 일이래. 그 얘기를 내가 문자했고 그런 것 때문에 답성으로 떠들긴 하지만 형님이 자산사상 이렇게 이해해주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조선 경국전에 숨어 있었던 조선 민족의 헌법적 정신, 민족 통합 정신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조선 경국전은 조선 헌법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한국 역사에 그럼 눈치시지 보면서 안 맞아 죽으려고 중국 밑에 붙어갖고 하려고 중국에 충성하려고 하면서 조선의 대가만 되려고 공부를 켰던 사람이 조선 제1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되게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대가통수는 조선민족의 정신적인 동질성에 관한 확신의 신임이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세계 대가통수가 조선 교육전에 관한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 다시 한번 선배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신으로부터 한국이 다시 말하자면 동양 유학을 우리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봅시다. 그래서 성악 10도 그래갖고 모든 성악 체제 자기가 다 안 것처럼 떠들고 있는 세계한테다가 조용히 외쳐보십시오. 공부는 근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배들었던 것이 그 족수 뭐라고 했습니까? 책이 그것이 바로 말은 성악 지교다 그 말입니다. 성악은 성인이 가야 할 길 공부하는 성악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참 공부할 준비를 해야 하겠지. 이름만 붙여갖고 그것은 스케일 갖고 타이틀만 붙여갖고 꼼짝짓거리 하지 마라. 그 말은 실은 말하면 엄청나게 무섭게 세계한테 누가 33살 밑에 있는 연하인 후배인 율곡이 보이지 않게 아픈 데를 찢어서 제기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는 세계는 깜짝 놀이죠. 그러나 세계의 자존심 입장에서는 율곡이 나를 앞섰어야 하는 하기는 싫어. 그 가짜 생각 속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세계 제일 걱정한 것은 자기 뒤를 이어갖고 율곡보다 조금 더 선배인 고봉이 그 밑에 붙었지 않습니까? 고봉을 세계 율곡보다 더 앞세워 놔야 자기 항목이 선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뭐야 깜짝깜짝 보는 것이지. 너무 세계한테 붙어갖고 있는 고봉을 허허이 네 근본적인 문제는 네 개인 문제 아니고 우리 민족은 세계에 있을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자세야. 그 서열을 해갖고 주자부터 붙어갖고 줄줄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네 자리 찾으려고 폴짝하지 마야. 그 얘기를 바로 율곡 바로 고봉한테 혀를 찔러서 얘기한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물론 그렇게 심하게는 않았겠지만 공부는 진리 문제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라고 했던 양반이 바로 말하자면 고봉 기대등 선생을 꾸리라면 율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첫째로 우리는 다음에 있어서 새로운 조선족 혹은 조선 대한민족 한민족 학풍은 바로 뭘로 없겠냐? 바로 아까 얘기한 삼봉 정도에다가 율곡 선생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민본 민생 대동사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민본 민생 대동사상에 관한 근본적인 인류 공동체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냐? 국제나 헌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로 말하던 맹자에서 나왔다는 사실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휘있으면 강론대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바로 말하는 세계를 로마식 원리에 의해서 정립되어진 로만 카톨릭 가지고 종교계 반동 종교계까지 일어나면 그것 갖고 세계를 통일해서 기독교 통일을 만들려고 해서 제일 큰 덩어리인 인도하고 중국에다가 새로 종교계들이 반동 종교계에 이루어진 통합된 기독교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보고라 그래갖고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로마 교황 청의 대사를 중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국으로 완 대사는 뭐냐면 여호와가 창조해서 창조진 여호와가 지시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교황 청의 지시가 그 뜻을 받들고 있는 피조물의 어떤 이론보다는 항상 앞선다. 그러니까 교황 청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있어서 맹자 이론가도 뭐냐면 창조주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그 자기적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뜻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피조물들이지만 창조주 뜻을 받아들였으면 피조물이나 창조주나 똑같이 동일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뜻을 통합해갖고 새로운 체제를 갖고 창조주 뜻을 피조물 나서갖고 단합해서 내서 야호인데 그러지만 너희는 피조물은 창조주 밑에 창조주 신봉주 밑에 뜬다. 내가 밟으려고 어찌그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마테오리치 쪽에서 전달하고 있는 창조주 신봉권 얘기를 너희는 들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창조주의 뜻을 받들고 있는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뜻을 받들고 있다면 창조주 뜻이나 피조물 뜻이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꼭 거기다 서열을 갖고 지배를 합니까? 근데 실은 그 창조주보다는 창조 신분권보다는 피조물들이 훨씬 더
창조의 뜻을 받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로마 교황청에서 왔던 마테오 리치를 설득시킨 사람들이 맹자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창조의 뜻 받들었다고 하는데 꼭 피조물이라고 해갖고 창조의 이름으로 해갖고 다 누르라고만 합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 안 된다고 그 말을 바로 마테오 리치가 받아들여서 그 말이 옳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로마 교황청에 피조물자로 창조의 뜻 받들었으면 받으라 할 거니까 그래서 붙였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봐라. 그래갖고 네가 중국 가더니 중국 사상이 지금 로마 교황청 앞섰다는 얘기냐. 그래갖고 결국은 마테오 리치가 파문당했죠. 파문당했는데 마테오 리치가 바로 자기가 이해했던 여기 맹자 인본주의자들 대동사상 이론가들 다 정리했고 그걸 갖고 로마 교황청에 안 받는다면 새로운 개혁주의자들한테 주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요한 몽테스키, 루소, 볼테르한테다 다시 프랑스 개혁주의자들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이 보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창조 이론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면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갖고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한 중요한 일이라면 제일 처음에 3R 중에 first R 무더 제일 처음 R first R 뭐예요? 르네상스의 문예. 두 번째 R 뭐예요? 두 번째 R 뭐예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그러니까 서양은 바로 말하자면 르네상스 다음에 리포메이션 그 다음에 레볼루션 갖고 서양은 3R의 세계를 두겠다고 설명하는데 그런데 실제에 가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르네상스나 리포메이션 갖고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고 다시 그 사람들이 자각해서 새로운 우주 인류 공동체를 맺자는 레볼루션으로 가는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맹자한테 갖다 말입니다. 맹자 갖고 그래갖고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갖고 만든 것이 레볼루션인데 세상에 그놈을 갖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3R 세계를 인류를 개발하게 한 것은 3R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다음에 레볼루션이다. 그것은 전부 서양에 나왔다. 하지만 인권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갖고 전부 서양이 모든 문제를 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핵심은 중요한 문제 뭐냐? 인본사상은 맹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발언합니다. 세계 인류문화, 인간 공동체 이론을 만들었던 것은 맹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당당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이론을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적어도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初期까지 이루어졌던 문제 전부 봉건, 왕족, 다시 말하면 왕권의 이현 개념 갖고 왕권을 뒷바라지 해준 것이 바로 말하자면 천지인 하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천인을 뭐든 썼냐? 왕이 세상 지배하는 데 써먹는 권력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밑은 무엇이냐? 밑바닥에 깔려있는 백성들이 중심이다는 얘기를 정립해갖고 혀를 찔렀던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맹자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지금 맹자와 인본주의, 맹자와 대동사상, 맹자와 인류 공동체 이론 정립하는 사상체가 완성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세계는 어떤 놈이 일어나갖고 그 12만 톤짜리 항공모하고 세계 지변체제, 원자탄고 지변체제가 정립을 못할 때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인데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유림들은 그 양반문화의 틀을 못 깨갖고 난리를 하거든. 다시 돌아 그냥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앞에 있는 맹자의 전반 부분이 기본적인 사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중반 내지 후반부터는 7,000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갔던 사실상 말하자면 사부기획이 안 됐지만 그 속에는 가야 할 방향을 정신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문제를 앞에 있는 부분을 통 정리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저기 맹자 사상에 있어서 제3편으로 들어가는 51페이지에서 나오는 권3 공손추 상에서부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51페이지 공선추상의 제일 처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52페이지에 전체 문번으로 보자면 3-1이라고 문번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3번은 이창입니다. 이것은 해민 도현 즉 해영치 민심이라고 문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해민 도현 거꾸로 걸려 있는 백성들을 해민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꾸로가 뭐예요? 누가 걸고 있고 누가 풀어준 것입니까? 적용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그 맹자에 설명되어진 왕조 체제는 뭐냐면 백성을 거꾸로 매달고 있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왕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백성들은 수산자지 백성 구지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거꾸로 매달아놓고 지배하고 자빠졌는 이 왕제도는 이것을 백성들 풀어줌으로 해서 바로 그 뭐냐면 그렇게 하면 도현 해민 해주면 즉 영치 민심 주인인 백성들의 마음을 영 얻을 영자들 여덟 영 이길 영자들 얻을 영자들 추가시켜 백성들 마음을 얻게 된다. 마음을 얻게 되면 뭐예요? 백성들과 왕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갖고 새로운 이상을 꾸민다.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랍니까? 그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왕도 체제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민생 백성들을 살려야 그것이 유학이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목을 저는 민생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민생 백성 살기를 실천하는 일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왕한테 붙어갖고 있는 백성들 살리는 일이다. 그 대목을 갖고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는 어떻게 백성 살릴 것이냐로 돌아가지 왕 받을 것이냐 돌아가지 말자 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 말은 함부로 안 자기 선생님께 않지만 공자와 맹자와 기본적인 사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절대로 왕 뒤집어 없다는 얘기를 않거든. 근데 밑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냐면 차마 맹자가 공자님 뜻을 이긴다고 하니까 확인하면서도 맹자님 머릿속에 뭐냐면 백성들이 주인인데 왜 왕이 백성들 거꾸로 매달아놓고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냐 풀어주자.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풀어줘야만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백성들을 풀어주려면 누가 뭘 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지도자가 정신을 똑똑한 처리해야 한다. 그 대목이 바로 54페이지에 나오는 3장의 3번은 2번. 그래서 호연지기, 호연정지라는 이론을 갖고 지도자가 정신 처리한다. 똑똑한 정신 처리한다. 이 호연정지 여기 붙여서 말씀하자면 맹자의 지도자 이론 실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호연정지에 의해서 대장부적 지도자. 호연정지야말로 지도자 인류 공동체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큰 꿈을 가진 대장부의 지도, 정치적 자세죠. 기세,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 바로 호연정지야말로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세계 질서를 통합하려고 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호연지기 이론 지금까지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만 호연지기가 무엇이냐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체를 정립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호연지기는 무엇이냐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55페이지 넷째 줄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넷째 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말아 알고 뭐다 했지만 그것은 뭐냐 호연지기가 무엇이냐 호연지기에 관한 중요한 문제는 간단히 핵심을 보여봐야 합니다. 호연지기는 6줄 보자면 바로 이것은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기는 기가 그 기운이다. 그 기운은 무엇이냐 하면 물질적 기운이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기운이 우주 기운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장부 호연지기는 무엇이냐 있는 대로 소자면 지대지강 지극히 크고 지극히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양이 부해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기운으로서 쭉쭉 지강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크기 때문에 무엇을 그 기운을 무엇을 해칠 것도 없고 막아낼 것도 없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색우 천지지간 우주의 우주에 서 있는 정신적인 기운이다. 색이라고 해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 충만해 있는 기운이다. 여 대목은 바로 말하자면 정신기운이 우주기이다고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종교 이론들이 불교 이론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기독도 마찬가지다. 우주 핵심은 정신적 우주 에너지의 핵심은 뭐냐? 정신기운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완성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기인데,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은 그냥 기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어떻게 차 있냐? 모든 올바른 것 에너지, 정당한 에너지, 방향 가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 여, 도, 의, 정이라고 한 것과 다음에 가야 할 정당한 도리라고 하는 것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의와 정의감과 도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 허물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야란 말은 흐물흐물하게 바로 썩어 묻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7번째, 그리고 나서는 이 오염지기는 바로 뭐냐면 집의소정량. 그래서 정의, 의견, 다시 말해 올바른 바, 정신적인 의식하고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았다고 해갖고 이먹고 앉았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글로 싸고 붓글씨로 싸고 비랑법에다 아무리 써놓는다고 해갖고 이 기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실천해가는 자세와 위에서 정의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느닷없이 한순간에 딱 떠오른다고 해갖고 가슴속으로 떠오른다고 해서 문득 밖에서 들어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자나 깨나 끊임없이 인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하스님 뭐라고 쓰냐면 염염상속해서, 일단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는 다리에 누워서 잠자고 골아떨리는 순간은 그 죽어본단 말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호연직 이의는, 정의는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염염상속하는 정신적 중심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것들,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연지기 기운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연지기 기운으로 보자면 호연지기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갖고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설명한 것들이 다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공부심에서 알으셔야 할 것은 호연지기에 관한 문제를 원문에서 설명한 것은 55페이지 무게에서 6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역주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 56페이지에 딱 중간에 있는 대로 맹자한테다가 공손추가 보러온다. 호연지기가 뭐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 호연지기 말이 어렵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6페이지에 공손추설이라고 딱 중간에 있는 거. 그건 사실 문단을 번호로 보자면 4번에 썼습니다만 여제목을 가지고 읽어가는 자세를 봐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알기 쉽게 응용해서 식사구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호연지기는 바로 무엇이냐? 정정당당한 우주를 지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영부영해갖고 짜갖고 치는 못된 헛된 계산하고 자빠졌는 이권주의자들 세상들을 싹싹 몰아내버리는 엄청난 큰 힘이다. 그 대목이 56페이지 밑에 사단에 나와 있는 대로 호연정기야말로 해구제 사기 삿된 못된 계산 나갖고 돈벌이 해갖고 헛짓거리 하고 감투쓰라고 지으라고 내고 강대국이 비유 맞추고 있는 이런 놈 짓거리 하는 놈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정정당당한 중이라는 것을 호연지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호연지기 같은 정신을 갖고 본다면 현재 윤석열 같이 이는 치고 저는 치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로 그 호연지기의 앞에서는 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폼잡고 잡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정정당당한 호연지기에 있어 단련된 지도자가 주도권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떠물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에서 지금 되어가니까 다시 이제 그 또 새로운 개혁 세력이 나올까 싶으니까 바로 그 모든 문제에 관한 책임을 여기다 미국이 가서 피우고 있는 대로 이낙연이가 합창한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이낙연이까지 허물어갖고 다 찍어버리려고 찍어서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모들은 시간이 가면 다 힘을 걸러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설명한 것이 58페이지에 나오는 제3절에 해당합니다.
예, 하지만 3번은 3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 문제 뭐냐면 내면 속에 있는 정신적인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58페이지 제목이 있는 대로 바로 말하면 부동심,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주체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다. 이것은 부동심의 전제는 무엇이냐? 그럼 뜻지자, 선비사자 밑에다 마음심자는 뜻지자가 그 지각, 현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학자는 요 긴지 부동심적 연합정신,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연합정신을 가지고서 꿋꿋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세부터 일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눈치 봐갖고 이 눈치 보고 저가 다 뽀짝거려갖고 순판 나갖고 몇째 번이나 내가 좀 주자 몇째 번째 잔된 거 하고 자꾸 자기 위치 계산으로 앉았다면 그것은 선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부동심이 아니다. 그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 정신적 구성 부분의 한 요소로서 자기 자신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자신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동심을 가지고 연합정신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개인의 구체적인 계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 속에서는 맹자의 부동심과 허연지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맹자의 정신적 자세를 정립하는 것들을 전부 상세하게 한 12가지, 14가지 항목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지난 시간 누차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만 마지막에 아주 간결하게 칠사우시한 자세로 정립해보는 것이 뭐냐면 60페이지에 후단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독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독편 내용은 짧지만 해독편에서 바로 맹자적 부동심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는 맹자적 부동심 속에서는 시, 유, 양기와 지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설명하고 다시 말하자면 내면 속에 있어서 자기에 관한 꿋꿋한 정신적 자세를 간직하는 것을 양기라고 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적인 아까 연합적 정신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허연지기와 관련되어지는 공부하는 자세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기세, 자기 옳다고 하는 신념이라는 데가 같이 자기가 우주까지도 통할 수 있다고 하는 내면 세계를 감지고 갖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를 뭐라 하면 허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양기의 문제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정도 지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지연이라고 한다. 지연은 다른 말로 하자면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 체계를 총정리하는 기본적인 체제를 말해서 지연이라고 한다면 지연 속에 무엇이 있냐면 지난번에 누차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 철학, 이 세계 철학 기초가 되어진 로고스,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밑에가 깔려 있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LOGOS, 로고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간단히 거기서 요약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60페이지 후단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은 8째 줄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대로 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잘라다가 다시 모르고 다시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5시, 6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집사람이 와갖고는 잠도 안 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갖고는 저한테 막 퍼서 독하게 가, 근처에 독하게. 아니, 뭐 당신이 뭐가 어쩌고 간다고 그러지 잠만 말고 못해 당연히 말고 그 어제는 끝까지 성질 안 내고 따뜻비를 놓고 독하게 있고 옛날 같으면 좀 뭐 공부 좀 하라고 막 방해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리스라고 로고스를 설명하면 당신 알아듣어?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하겠지만 아이스 이제 그 갈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호랑이 갔더니 이제 어찌 보니까 아침에 제가 늦잠 자고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서는 말하자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아주 핵심을 시간 다 됐던 다음 5분 동안 요약 설명하려고 이 대목은 끝내고 좀 일단 쉬려고. 그래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짧지만 요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맹자의 부동심, 다시 말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정신적 기본 자세가 부동심입니다. 부동 자세는 지유, 양기와 지연이다. 다시 말하면 천하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존, 생기를 양기라고 한다면 이건 허연지기란 말이에요. 허연지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력을 발명한다. 논리력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연이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그리스 철학. 로마는 그리스 철학 말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 철학 속에 있는 로고스 이론을 로마에서는 별로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죠. 로고스 이론, 다시 말하면 논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적인 논리적 합리적 사고 기초 위에서 세계를 포용하는 양기가 이 기이라고 하는 호연지기가 나오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양기 문제에 관해서는 이 경설 또 앞에 문제에서 수없이 양기 문제 다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정의하고 모두 설명하고 기운이 없이 느닷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했습니다. 양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경설도 모두 이미 다 설명해서 끝냈다. 마치 도짜로 이미 설명을 끝냈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본부 이 본 부분의 주요 다음은 여기 이쪽에서 지금 해독에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주요 다음 지연적 문제 말대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하는 문제다. 저로서는 만약에 이제 여기 예능작곡가 강당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특별히 정식 시간 외에 공부하는 동지들과 모아서 두 가지를 지금 살려고 합니다. 현재 새로 나온 논리학과 그 전에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논리학 책을 정립했던 논리학 책 완성해서 1시아 때부터 만들었던 완성된 논리학 책이 바로 박종홍 선생의 일반 논리학이라고 하는 논리학 책에 의해서 모든 논리 사고방식 기초가 다 완성된 겁니다. 그 논리학 체계를 어디서 전남대 도서관에서 빼다 복사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필연적으로 다 반드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저기 정 선생님 논리학 보셨어? 논리학 이론 체계 아셔? 제가 말씀이지만 가끔 막 유식한 얘기 했지만 내 속으로는 오해 말고 듣죠. 논리학적 기초 없이 한 얘기들은 안다히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항상 헛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논리학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과 모순들이 없는 책에 정의하는 기본적 사고방식의 기초는 일반 논리학, 박종홍 일반 논리학 전남대 가면 교과서 있을 것이에요. 그럼 사다가 연락 하도 안 해. 한 200페이지 좀 넘을까 말까 그런 좀 복사해갖고 딱 나눠주고 한번 나가 이제 자신 없습니다만은 내가 그때 논리학 갖고 전부 예약점을 만점을 한번 만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은 말하는 독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얘기인데 그 논리학 체계를 봐야 합니다. 다시 들어가 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본부 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지연적 문제, 논리적인 모순이란다거나 내용이 안 되는 문제를 논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지휘하는 문제인데 증마지연 말을 말답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뜻이냐? 이게 보자면 맹자는 맹자는 적어도 논리 중에서 못된 논리를 4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이 찍은 4가지 못된 논리가 바로 뭐냐면 피연, 피사, 음사, 사사, 그리고 순사. 피사는 보자면 말씀은 밑에다가 껐다고 피자입니다. 그 껍닥과 속이 거짓말로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것을 거짓말로 껍닥으로 감추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피연이란 말은 옳지 않는 말을 들려 씌워놓은 말이다.
그러니까 편벽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연이라는 말은 내용은 제가 틀린지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로 들어쓰고 있는 거죠. 피사, 옳지 않는 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대로 알고 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 법과정이만 떠들고 있는 내용은 속 들어가보면 법과 정의의 내용은 이제 깊이 뼈를 갈고 연구해 본 적이 안 했던 사람이 법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딱 들어보면 말이죠. 이게 비싼지 알겠지. 거짓말도 안 말이에요. 말만 탈탈 둘러붙여 앉았던 거죠. 두 번째에 있어서 음사란 말을 음탕한 말란 말인데 음소리는 무엇이냐? 그럼 이것도 말하자면 함부로 건방지게 하는 말입니다. 시간 있으면 음사, 피사 이런 내용들인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나가거든요. 음사란 말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얘기를 살살 돌려갖고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사는 삿된 말입니다.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꼬셔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는 뭐냐면 사란 말은 바로 말하면 삿된 사학적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남을 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둔사란 말은 말이 딱 맥히니까 할 말 없으니까 딴 말로 변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둔사. 이와 같이 말 빠져나가고 거짓말하는 못된 말은 네 가지 방법을 맹자는 딱 지적해서 이런 것들이 꺾어져야 정당한 논리가 나온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하려면 아까 예람 박종홍 선생이 설명하셨던 논리학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논리 모순이란다거나 과장이란다거나 한 것들을 다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저 제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 방안을 세울 때 이것은 네 가지 종류 말들을 하고 있는데 타인이 맹자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셔서 뭐냐면 지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안 것을 지언이라고 것이고 지도 저 사종 언론적 검표 바로 말하자면 아까 피사, 음사, 사사, 둔사를 가지고 얘기는 네 가지 말장난하는 근본적인 병끝 밑에 깔려있는 말 갖고 장난치고 있는 자세들에 관해서 분명히 헛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만 야, 지시, 지도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소패 감추려고 하는 말 일단 감추표사예요. 소함 거짓말 쪽으로 끄집어내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유혹 소함 끄집어내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소리 논리적으로 틀린 것을 갖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 리는 이 떨어난 걸 틀린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소리 그리고 소궁 거짓말 말이 맥히니까 그놈을 얼렁뚱땅 담아서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 궁이다 말이에요. 논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변명하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게시 진정적 이와 같이 논리 모순을 지적해서 논리가 정해놓은 체제로 정론 체제로 성립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진정적 지음자 이렇게 모순이 없는 정정당당한 논리를 내도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조선조 때의 논리를 정립해왔던 중에서 가장 정정당당한 논리에 대해서 선양과 있습니다. 그럼 윤곡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고봉 같은 분도 말 근사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만도 살살 때 보면 들어붙인데 우리 세계하고 왁작품 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이와 같이 네 개의 엇갈린 이론들을 병들을 막아낼 수 있는 논리야말로 이것이 지원이다. 말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니 저 사종 언론적인 위에 맹자는 이 네 가지의 말장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에 말의 피해를 여기서 인정 네 가지 점으로 장난 갖고 말장난 갖고 세상 어떤 짓을 하고 있다. 네 가지 논점을 인지 이 네 가지의 언론의 위해를 맹자는 위 저 사종 언론이 위해가 된다는 사실 인정 주장하고
말씀 들으셨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붉은 유해인심, 이 네 가지 언어는 무엇이니? 붉은 일뿐만 아니라 유해인심, 사람의 마음자리를 심성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붉은 몸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 편의상 내가 1번을 한번 써볼까? 유해인심, 사람의 마음자리를 해를 끼친 것이고, 그럼 이 말 들어보면 올바른 생각을 갖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못하고. 거기다 1번을 유해인심이라 1번 쓰고, 그 다음에 동요, 부동심적 수양, 그리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을 밑에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동요, 부동심적 수양, 꿋꿋하게 자기를 닫고 길러내려고 하는 부동심적 수양을 흔들려 버리게 수양 못하게 만들어 방해해 버린 것이고, 두 번째의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해우 시정, 그것이 퍼져나가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갖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민 화합을, 시정을 방해하려고 했고자 한 내용이 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 상해 정사적인 예의 목표, 그래서 나라 이상국가, 일본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공동체적 목표 수행에 나가는 것을 흔들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들이 바로 오늘날 현재 지금 떠들고 있는 정권 초기부터 흔들고 있는 내용들이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국가 민족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보자면 남북 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 통합적 문제에 관해서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들은 단지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령 현재 치우고 있는 대로 문 대통령의 작전으로 반품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일개의 환의 토론은 이 한 덩어리, 이 하나의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토론요 한 덩어리를 다시 말해 네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서 토론 묶어서 논의를 마친 다음에 토론요 마친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다 토론 문제를 갖고, 그 다음에 적용회 문제가 실사부시니까 적용이 되는 문제가 공자, 맹자 중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되어진 문제는 뭐냐. 그래서 다시 설명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자, 맹자는 불가미, 성인, 자거적 문제. 공자, 맹자가, 공자님과 맹자님과 같은 분들이 당신들 스스로가 내가 자거, 나름대로 내가 성인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성인의 입장으로서 이해했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럼 이 문제 뭐냐면 공자님, 맹자님한테 얘기할 때 공자님도 성인, 맹자님도 성인이라 하니까 맹자 무슨 말씀이에요? 공자님도 자기 성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성인 문제고, 성인이면 뭐고 아니면 뭐고 내가 추천을 한 거지. 공자님, 맹자님 정신 그때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보자면 그분들이 성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충실했냐 문제지, 놈들이 알아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공자님, 맹자님 같은 분들도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했던 것이냐, 어떻게 인정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안 그런 지키기 하면서 성학식도 이 얘기 설명했던 태계 선생은 자기 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는 것입니까? 나는 점점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살짝이 나는 공자님, 맹자님 주변에 따라갈 정도 성이 섞이는 데야 나는 지금 흔들려고 한 것이 바로 말하면 성학식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율곡선생 뭐입니까? 성학식을 성인 그 마음자리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 되지 성인인가 아닌가 포착할 필요가 없느냐. 그래 뭘 설명한 것이 성학 10도와 성학 지교와의 접근 방법 차이를 확실히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아까 양기 문제와 지연 문제와 관련시켜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위상을 내가 세계에 서예 몇 지나 그 따지려고 했던 것이야. 예를 들면 고르바초프가 자기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달라이 라마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메리카 만델라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교황 프란체스코가 스스로 나는 교황인의 성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으로 보자면 맹자미 이론에 의하면 그분들은 자기 충실을 내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볼 뿐이지 서열에서 내 위치가 무엇이냐 문제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제1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명이 감히 성인으로 참거냐 하는 문제를 첫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영료 고대 성현의 겸허호학, 두 번째 문제는 옛날로부터 진정한 성인들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정정받은 분들이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행동했냐? 성현 그런 것은 나랑 관계없다. 자기는 뭐냐면 앞에 공자님께 설명했을 때 공자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중요한 단어니까 좀 꼭 다시 한번 줄처럼 보시다. 58페이지 우에서 여섯째 줄 밑에 보자면 맹자가 물어봤었다. 아니다. 지난번에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었다. 그 선생님 성인이십니까?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었다. 성인 그런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덟째 줄 보십시오. 자공이 공자님한테 공자왈 성즉 오불능 성인 되는 것은 나는 성인 그런 것은 오불능은 내가 될 수 없다. 난 성인 그런 것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성인이 몸을 많이 모시고 성인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오는 아는 학불념이 교불권 나는 부지런히 내 공부하는 것을 쉬지 않으려고 할 뿐이고 학불념 그다음에 교불권 나 따라 좋아 다른 놈한테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해줄 뿐이다. 학불념이 교불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 성인 따지고 지라고 답하냐. 그 대목에서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 6에서 여섯째 줄 나와 있는 대로 학불념이 교불권 그 대목이 바로 말하면 성인 같은 거 따지고 잡아주는 놈은 눈치 보고 있는 거 누구 말 맞잖아. 그 물을 탐하는 존재 존재란 말이야. 왜 그 물을 탐하냐? 노리는 것은 뭐냐면 그 물이지 진짜 자기 내면 세계에 있어서 우주적 정신을 가지고 충실해가는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내용들은 훨씬 그리스에 있어서 성인들 그리스 성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로마 사람들 몇 킬로 자기 내가 몇 등급이나 되겠어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은 옛날 성인들은 겸허 호학 아까 학불념이 교불권 겸허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다 그 말로 호학 공부를 중요시했다. 그 대목에 데카르트 이론에 보자면 뭐냐면 선생님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 데카르트가 한 얘기. 아는 놈 전부 다 먹어갖고 그다 아는 놈 동그라미 쳐봐라. 아는 놈 다 묶어갖고 동그라미 쳐봐라. 그럼 그 동그라미 바깥 뭐예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지가 아는 놈 묶어져 있는 그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그만 클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진짜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겸허하고 호학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은 겸허호학이다. 2번을 우리다 써보자. 그 다음에 영 부지족적 도덕정신. 아무리 해봐도 내가 모질해. 내 생에서 아무리 해봐도 모질해. 그래서 부지족.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아무리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 도덕에 자기를 충실해가는 자세. 그것이 영부지족적 도덕정신이라고 한 것이 세 번째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해봤자 아까 데카르트 얘기한 대로 아는 거 많이 아는 다 해갖고 동그라미처럼 는 밖에는 정작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3번 쓰고 그 다음에 병의 유지하고 전입 때 이 성현적 평가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신 분이냐 지연에 관해서 그 지연 아신 속에서 그분들이 모지는 부분들 만족을 못했던 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평가를 해보자.
하지만 지연과 성현의 정신과를 연결시켜서 평가하는 체제를 명시하면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전입대 성현 평가, 성현들 중에서 완전 못했던 걸 거짓말했던 불확실한 부분들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은 같이 말하면 성현 평가의 기준과 논리력을 연결시켜보면서 4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확정 연합 방향,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는 방향이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두냐, 그분들은 이 연합 방향, 연구 공부는 자기 내면 충실 자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때에 전체를 종합해 보자면 최종은 비구 수양과 보지동중, 끝으로 볼 때 그 양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 한다거나 자기의식, 자의식에 관해서, 부동식은 자의식을 한다. 자의식에 관해서 얼마나 충실했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해석편에 있어서는 바로 뭐냐, 모든 문제를 자기 내면 충실성에다가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지 바깥에 비교해갖고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뜯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든지 진도가 많이 나가버렸으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61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아까 시작했던 시간에 겨우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61페이지 이덕보인 방능 교화신하다. 하지만 덕화로서 사람들을 복이면 덕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려야만이 비로소 세상은 천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이덕 복인 교화의 화자가 무엇이냐? 그럼 마음이 한 덩어리로 변해지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심적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덕화를 통해서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총아스님한테 배웠던 법화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설명하고 그 화두로만 내놓고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보령 화명이라고, 보배로운 그 구슬은 한 구슬이 떼렁떼렁 울리면 옆에 있는 구슬에 그 울리는 소리가 전해져서 하나 따르르 가면 여러분도 그래갖고 그 옆에 우는 방울 소리가 옆에 있는 방울들한테 다 보이지 않게 전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덕화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울려서 천하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61페이지 제목에서는 왕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패자는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음을 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내용들은 일반 이론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옆에 사람들과 동질화를 통해서 이 공동체 내지 대화합체를 만들기 위한 질서가 무엇이냐, 이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그 제일 첫째 줄에 있는 것만 보자면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이력가인자는 해요. 힘을 써갖고 너 말하는 대로 주인한테 웃어 그러면 안 맞아주거나 그런단 말이야. 속으로는 속이 팩상했으면서 안 죽으나 게 겉으로 해 웃다. 그래서 억지로 웃기는 자를 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는 반드시 웃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 이 덕 행인자, 덕으로서 사람을 웃기게 하는 사람은 웃어 안 해도 그 덕으로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찝찝 짜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울리는 것은 덕이요, 모양을 바꾸는 것은 폐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하려면 아무리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왕자는 군대에 큰 힘,
큰 권력, 큰 감투를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거기에 비해서 패자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하고 무기가 있어야 하고 억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있는 양반, 후보 있는 양반이 패자냐 왕자냐 그냥 여기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예, 죄송합니다. 11시 25분인데 5분만 쉬었다가 30분부터 바로 남은 시간은 계획대로 오늘 했던 제목을 끝내고 막 혹시 이렇게 튀어나가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엽씨, 예. 동엽이하고 저기 강원 내주면 너무 나하고 좀 잘생겨서 공부입니다. 저는 난생 공부를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면 죽어봐 한번. 그때 가서 못할 때 죽겠습니다. 아, 미리 안 한다는 말씀은 죽은다 핑계라고 그냥 도망가려고 한 너희를 자네 아주 천전의 머리에서 도망가려고 너희들 나는 뻔히 보이냐. 회계가 어째서 정리하고 그러면 뭐왕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뜻을 알아볼 때까지는 하겠다고 말입니다. 알아먹을 때까지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쉽게 말안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안 죽는단 말 죽는단 말로 돌려갖고 해. 그 자네가 천전의 머리에서 나온 병력 거지. 저 동료비 정도 된 사람만 진짜 머리 키워놓으면 불 붙으면 저 물거나 저렇습니까? 오늘은 저 힘나던 어리광정 신명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 글도 보고 그 후기적으로 해주시고 보고 읽지 않은 동생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하신 형님 진짜 모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를 꽉 막혀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코방이 좀 그래서 2일달 나기면서 갔는데 아, 손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열 빨리 치료가 안 되네. 정말 이 말씀 늦었다 했더니 정말로 5분이나 늦었어. 저는 이제 동료하고 신경 연결된 모양이로 다리가 아프고 지나려는 소리예요. 그잘 뭡니다. 그 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꼴빵 일어나갖고 유일하게 이 고장난 만복이 여름 갖고 방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한 500보 걷고 나면 그때부터 그 통증이 딱 가져요. 지난부터 더 들어와요. 나도 정신이야. 예? 아이, 자네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아니야. 더 많이 들었어. 나도 듣고. 그랬어. 이렇게 뺏어 먹었어, 내가. 그 말은 뭐냐? 자네는 죽어도 못한다 했는데, 이렇게 꽂히면 지 먹던 것도 다 준 사람이거든? 그 전에. 내가 꽂히면 지가 죽어도 못하거든? 손바닥 버리기 뻔해. 상황에 따라서는 마음에 불만 붙이면 부동식이가 안 넘어요. 마음에 불만 붙이면 난 동념이 마음은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겠구나. 마음에 불만 붙이면 내가 어떻게 이영의 문하고 찬물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불만 붙여놓으면 이 불도자는 그치들 안 해 그럼. 정선생 내가 말 잘 봤지? 어떻게 해서 이 경동력이라고 하는 불도자한테다가 어떻게 해서 불을 붙여갖고 이 좋은 에너지 숨에서 아까 양치했냐. 맹자님 말씀에 그런 기사, 음사, 사사에 속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형님이 말하는 게 나는 사사로 들린다고 말이야. 예. 그게 어려운 것인지 내가 이제 내 생각에 책이 써주는 건 아니고 중용을 배우고 있잖아. 중용. 예. 그럼 호연지기 출발도 중용 쪽으로 중용으로부터 시작해. 뭔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차는 평상심이요. 이런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친구가 와갖고 이거 누구가 자녀 미진을 한 말에 대해서 아유 안 좋게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그러면 이 평상심이 깨트려지면서 내 여기 그 다음에 호흡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중용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바라기 이전의 상태가 중용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연이기가 있는 사람 같은 거 그냥 참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때 생각이 들고. 그 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평정심이 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소인들은 누가 자녀가 이렇게 말씀하신 영걸 감정 굉장히 좋다고 어디에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죠? 이게 반대로 말해. 반대로. 그러면 울컥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용은 아까 그 감정이 반하기 이전에 송간에가 했어.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좋다 나쁘다 모르겠는데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 전에 중용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소연이기도 못 갔어. 똑같이 1층에 그게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없겠어. 인로부터 3년대로부터 시작해요. 그때 그 감정의 발휘 그래야 판단을 정확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그 남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 누가 말을 어떻게 했냐 이것을 내가 그 민감한 사람은 그것에 노예가 된 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호흡을로 따라가기 때문에 노예가 된 말이잖아요. 내 주체가 없어지고 이제 호연기기도 여기만 아까 이제 호연기기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용적 근거. 중용적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무슨 말을 내가 들었든 간에 듣기 이전의 생상 상태, 평온 상태 거기로부터 돌아가서 생각해야지 호흡을 나타내버리면은 그건 중용은 떠난 거고 호연지기도 떠난 것이란 말이야. 거기다 말씀 하나 더 붙으면 내가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정치가 공개한다 하는 자기 방어의 입장보다는 그 말 통해서 내 그런 면이 있는가를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온 대로 이제 또 뒤에 나와. 특히 이제 중에 나오지만 누구는 자기 잘못만 가르쳐주면 고맙다고 저를 꾸벅꾸벅 하듯이 바로 말하자면 본래의 입장에서 자기의 그런 면들을 수정하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바로 말하자면 그런 점 저런 점을 비교해가면서 본연의 입장과 항상 떠나가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호연지기 출발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대체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런 점도 있었겠구나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 나오면 그럼 막아갖고 변명하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 입장으로 봐버리는 자세를 가지면 다 풀정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여기서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은 아까 공자님, 맹자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점들을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만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내께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5분이나 들어가 버렸네. 속도 좀 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 우리 대학 동창들 있어서 말 5분 전에만 10분 전에 가려면 그 안에 하려면 지금 5분 뒤에 벌으니까 15분, 20분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더 바로 차 어디 밖에 있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있어? 예. 다른 여기서 이렇게 바로 픽스나 올라가보라니. 자, 시간 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이 내용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해 가려합니다.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력가인자는 패라. 힘을 가지고서 억지로 어진 것처럼 인자한 것처럼 겉모양을 나타내게 하는 자는 패자. 패란 말은 힘을 억지를 가지고서 이 모양을 미화시키는 것이죠. 패는 필유대국이라. 패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유대국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하는 자이고, 이 덕행으로 행인다는 덕으로서 덕화로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왕은 왕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다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도자이니 여기서 왕은 불대라. 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덕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불대되 반드시 큰 힘이 되는 여기 뒷바라지지 않는 말이에요. 큰 힘이 뒷바라질 필요는 없이 그저 평범한 따뜻한 마음이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은 이 70하고 문왕은 이 백리했단 말은 여기서 큰 힘으로서 뒷바라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불대대의 예가. 그러자면 상은 당임금은 70리 된 땅을 가지고서 천하에 인덕의 왕노릇을 했고, 그다음에 문왕은 이 백리 된 땅을 가지고서 문왕에 관한 이상 정치면 이상 국가의 정치를 시행했던 것이고, 문왕과 탕왕한테에서는 큰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70리 땅, 100리 땅 갖고 왕도를 실천한 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력복임자는 비신복야요 역불승야라. 그래서 힘으로써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면 뭐냐, 감동이 아니라 복종시키는 거예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비신복야, 마음을 가지고서 진심으로서 마음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사람이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불섭냐, 힘이 부족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자인 것이다. 여기서 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불섭이란 말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동이 복종을 한 사람인 것이다. 이 덕복임자, 그런데 덕화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따라하는 사람 뭐냐면 중심에, 마음 가운데서, 마음 중심 속에서는 연리성공자, 그 말 따라갔구나 해서 마음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기뻐서 이 성공자, 성은 뭐냐면 정성적인 진심입니다. 기뻐서 감동해서 진심으로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자지 복공자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공자님은 70명의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복종했던 것과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시운, 자서, 자동, 자남, 자복이 무사불복이다. 시연에 보자면 공자님 제자들은 공자님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서, 자동,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서남북으로 붙어서 무사불복, 거역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다 합니다. 그 무사불복, 그 공자님이 이런 나 억지로 해라고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세상에 우리가 진심을 껴줄 주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복하는 마음이, 불복해서 마음에 불복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직역하다 뭐냐면 무사불복이다. 복종하지 않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한 사람도 공자님 제자님이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차지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자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인덕으로 감독신다만, 다시 말하면 왕도라고 하는 말을 설명합니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마음속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따른다. 이것을
위약,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해서 신복보다 위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간 됐습니다. 예, 알았어. 여보세요. 에이. 40분. 그다음에 영문 너 빨리 써야 나온다. 맹자마 하시기를 맹자설 빈차 무력에서 가탁 인이적은 가이칭태라고 하고 무력을 의존하여서 거짓으로 인의를 껍다구로 나타내서 행동한 실천을 옮기는 것은 가탁이죠. 가탁 인의를 거짓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가인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다. 껍딱만 인의를 빌리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그래서 칭패, 패라고 이르는 것은 필수 구비 대국적 조건. 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동원하는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국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고 도의 실행 인의적 그런데 의고 도의에 의존해서 도덕적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실행 인의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이 칭왕, 왕도, 왕다운 왕 노릇을 진짜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왕, 왕 노릇을 하는 것, 왕도를 실천하는 것은 칭왕은 불필요 대국적 조건, 큰 나라의 입장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가 커야 왕도를 지치는 아니다. 마음이 커야 왕도를 지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탕은 빙 70리 견방적 주방하고 그 다음에 문왕은 빙 100리 견방적 주방하여서 시칭왕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나라는 상의 탕왕은 70리 동서남북 70리가 된 땅을 가지고서 지방을 가지고서 이 왕도를 실시하였고 문왕은 빙 100리 견방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100리가 된 땅을 가지고서 가장 이상국가인 문왕의 통치 체제를 견방 지방 갖고 시행을 해서 그것을 이 문왕은 견방을 가지고 시칭왕요 왕도를 왕다운 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고 무력사인 복종은 불시 진심 복종이요. 그래서 무력을 의존해서 의지해서 무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진심 복종, 진정한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면서 지시, 영양, 불구, 반항, 파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참으로 보자면 진심으로 보자면 이건 뭐냐면 불구,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한 반항, 파료, 불구, 반항, 파료 반항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이야. 이 고도덕 사인 복종, 그 도덕을 마음의 도리를 가지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은 심리 고흥. 이것은 마음 속에서 고흥 크게 당당하게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 속에서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며 진심 복종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진천된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시상 70위 제자 경복 공자 나양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곧바로 예를 들자면 상을 예를 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 70명의 제자들이 경복 공경하고 받들어서 공자님을 공경 받들어서 이와 같이 나양 이와 같이 복종했던 것이 시경상설 시경에서 말은 바로 보자면 종서 종동 종남 종북 동서남북으로 붙어서 다 사방에서
무불 심열 성복 누구나 아무라도 마음속에서 기뻐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무불 없었단 말이에요. 다 스승 받들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치시 선적 저종 정황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이러한 정황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인 신복 구복 제산복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구복 그러다 보니까 말도 따라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대. 그래서 신복과 구복이라야 있을 때에 비로소 복심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대목을 이제 설명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줄만 하고 오늘 좀 먼저 간 거 양해해 주십시오. 맹자는 주장 이덕복이고 맹자께서는 덕화로서 사람이 복종하도록 시켜야 한 것, 복종시켜야 하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고 반대 이 무력합인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사람을 억압해서 복종시키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폭력 압독자 압독인자는 인가가 비신복이라고. 그래서 폭력을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압독인자는 그것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복종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다 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시 이 실력 부족 그런데도 왜 복종하냐 다만 이것은 사실상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실력 부족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 반항 파력 그래서 저항하기가 반항하기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뿐이다 말이에요. 난이 반항 파력 할 뿐이다. 힘이 없어서 반항을 못했어요. 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말이에요. 이 인덕복인자 그런데 인덕으로서 사람을 감독시키게 하는 사람은 인덕으로서 감독시키는 사람은 인가 사람들이 이 심년 성복들이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모두가 다 마음속에서 심년 마음이 깊어가지고 진심으로 깊어서 복종하게 한 것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만 오늘 수업한다고 하고 늦게 오고 또 일찍 가고 올라갈게 너무 없습니다만 아순드 선속에서 90m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도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마음은 진심은 오히려 쪽에 훨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오늘 그냥 먼저 갈게 양념해 주시면 내일은 한 번 더 빠지면 좋고 내일은 또 얼마나 하려고 모르겠지만 내일은 더 날쌔기 하는 자세로 공부해서 와서 더 열심히 오늘보다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하겠다는 말씀을 이것이 진심으로 그 말 아이고 양해해 주시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는 어디가 있냐 수업은 이렇게 붙여가 점을